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클릭을 활용한 슬기로운 상담 1편, 임플란트 틀니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치과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목차를 보시면 상담에 필요한 기본 점검 사항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원클릭을 활용한 상담 기법, 매뉴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담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제가 상담하는 그 상담의 정의는 환자분에게 정확한 진료 계획 또는 수납, 기타 등등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환자분의 협조도를 끌어내는 게 저는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담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고 또 그때그때 시행되는 또는 그때그때 문제가 되는 모든 의문점을 해결해 드리는 과정이 상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상담을 들어가기 전에 환자분이 오시면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 접수를 잘 하셔야 되겠죠. 환자분이 내원하시면 접수를 잘 진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환자분의 가장 중요한 보험 여부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보험 구분의 보험인지 또는 의료급여 일종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보험 구분에 정확하게 인지를 먼저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환자분 접수를 하시고 나서 주민번호 옆에 보시면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아이콘을 누르면 환자분의 기본 정보들이 들어가져 있죠. 자, 여기에서 잘 보실 거. 자, 건강보험 대상자이다 하더라도 어떠한 코멘트가 있다라고 하시면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잘 꼼꼼히 챙겨 보셔야 돼요. 자, 똑같은 건강보험이지만 어떤 분들은 3,000원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10,000원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1,500원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환자분이 자격 구분이 보험 구분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먼저 점검을 먼저 꼭 하셔야 되시고요. 자,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도 분명히 있죠. 본인 부담금이 0원인 사람들도 있고 본인 부담금이 어떠한 금액에 한 500원, 뭐 700원, 1,000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 의료급여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른 보험 구분도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내원하셨다라고 하는 경우는 일반으로 처리가 되죠. 자, 이렇게 일반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환자분의 자격 조회를 하셨을 때 입원 여부 체크에 yes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반드시 요양급여에서 급여 의뢰서가 꼭 들고 오셔야 된다는 점 같이 첨부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일반과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본인 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먼저 안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반드시 본인 부담금이 훨씬 더 커진 일반 금액으로 받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더 체크를 꼭 하셔야 되시고요. 자, 그리고 보험 임플란트 사전 등록의 여부. 자, 지금 현재 환자분이 상담을 하러 오셨을 때 보험 임플란트는 몇 개를 사용하셨는지, 1개인지, 2개인지, 3개인지. 자, 여기 보시면 원클릭에 하나씩 치식 번호를 보시면 1개가 있는 게 있고 0개가 있는 게 있고 2개가 있는 게 있죠. 자, 보험 임플란트는 지금 평생에 2개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금 몇 개가 사용되고 있는지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환자분은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에서는 보험 임플란트 사전 등록을 반드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틀니도 마찬가지예요. 틀니 또한 지금 현재 상하계 틀니 또는 하하계 부분 틀니, 기타 등등 틀니가 현재 보험에 7년에 한 번씩 되고 있죠. 이 7년에 한 번의 쿠폰을 사용하셨는지 아니면 비급여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건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보험 틀니 사전 등록 여부를 반드시 한번 체킹하시고요. 자, 우리 치과에서 부분 틀니랄지 어떠한 틀니를 진행했다라고 하시면 사전에 등록을 하신 이 부분에 보시면 자, 우리 치과에서 등록을 잘 했다라고 하시면 보통은 이렇게 넘버링이 보일 거예요. 숫자가. 자, 그런데 다른 치과에서 등록을 한 기록이 있다라고 하시면 별표, 땡땡땡땡 이렇게 별표가 보이죠. 타 기관에서 등록한 사전 번호와 우리 치과에서 등록한 이 고유 번호가 서로 넘버링이 이렇게 표기가 다르다는 것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틀니 유지 관리예요.
자, 틀니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연 몇 회라는 횟수가 정해져 있죠. 이 횟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잔여 횟수가 남아있는지를 먼저 체킹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잔여 횟수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시면 틀니 유지 관리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급여로 수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들은 반드시 점검을 하시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보험에서 항상 보험이 된다라고 하시면 국가에서는 노인은 65세, 만 65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내가 만 65세이다라고 하더라도 생일이 12월이다. 이렇게 해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프로그램에 보통 환자분이 입력하시면 이렇게 만 나이가 뜨죠. 자, 만 나이에 반드시 65세로 떠야만 보험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담을 진행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특히 보험에 대해서 뭔가 진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저렇게 생일이 지난 뒤에 내원하시는 경우로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진료 시작일이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체킹하실 거는 만 65세가 차트에 프로그램에 정확하게 떴는지 꼭 보셔야 되는 요거 한번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철물이나 임플란트, 틀니 뭐 여러 가지 진행하실 때 가장 환자분들이 많이 상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보험입니다. 사보험은 환자분이 개인별로 치과에 관련된 보험을 들어서 치과에서 구비 서류를 준비하셔서 그 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치과에서 챙겨주는 건 아닙니다. 각각의 환자분들이 그 사보험을 들고 있는 보험회사가 너무 다양해서 그 약관을 저희가 일일이 체킹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환자분이 그 혜택을 받고 싶어 한다라고 하시면 구비 서류를 먼저 준비해 오시거나 아니면 구비 서류에 필요한 서류 항목들을 리스트를 가져오시면 저희 치과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죠. 자, 준비해서 그 자료를 환자분께 드리면 환자분이 아마 그 보험회사에 제출을 해서 뭔가의 혜택을 받으실 거예요. 자, 물론 그 치과 치료 확인서랄지 진료기록부 사본, 방사선 사진, 영수증 이 외에도 회사에서는 각각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추가의 서류를 확인하시고 치과에서 좀 도움을 드리면 좀 환자분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사보험은요, 종류가 굉장히 보험회사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또한 양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에 관련된 치료 확인서는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기타 등등 그 사보험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양식을 치과에서 전화로 팩스로 받든지 아니면 환자분이 직접 들고 오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 사보험 양식에 저희가 그 진료한 내역을 체크해서 드리면 되는 부분이죠. 자, 치료 확인서의 종류는 이렇게 체킹해서 한번 보시고요. 자, 처방전 또한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처방전이 우리가 발치를 하거나 임플란트, 보험 임플란트를 진행한 경우에는 처방전 구분이 항상 이렇게 보험으로 나가져 있죠. 네, 건강보험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걸 제외한 나머지 비급여 행위, 비급여 임플란트를 했다든지 아니면 비급여에 관련된 뭔가 그 상악 거상술이랄지 기타 등등 다른 진료를 했을 경우에는 처방전이 비급여 기타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분의 본인 부담금이 늘어갈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환자분들이 보통 처방의 건강보험을 받았을 때 본인 부담금이 한 4,000원, 5,000원이다. 라고 하시면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12,000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환자분들은 이 약값에 굉장히 민감해서 이 처방전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그에 따른 금액이 얼마큼 차이 나는지 반드시 체킹하시고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처방전을 반드시 잘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 처방전을 분실해서 다시 재발급하는 경우. 자, 우리 처방전에 보시면요. 자, 이렇게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유효기간은 이 처방전을 발행한 날짜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자, 이 기간이 보통은 일주일인데요. 자,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처방전에 똑같은 교부번호로 처방전을 발행하겠다, 또 발행을 원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요, 앞에서 우리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초 베이스 또는 기초 항목들이 조금 필요해요. 이런 항목들을 체킹을 반드시 하셔야만 상담의 전체적인 치료 계획을 짤 때 금액적인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꼭 점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원클릭을 활용해서 우리가 상담을 어떻게 뽑아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담은 스텝들이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치과 의사 선생님이 반드시 정확한 치료와 진단 계획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텝들이 그 치료 계획과 상담에 됐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역할들인 거죠. 환자분들은 한 번 설명을 듣는다 해서 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우리 진료팀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게 원칙이죠. 자, 그래서 이 상담의 기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클릭은요, 굉장히 이번에 잘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코디입니다. 자, 원클릭 안에 프로그램 환자를 잘 접수하시잖아요. 자, 옆에 보시면 저렇게 오른쪽 탭에 원코디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메인 창이 뜰 거예요. 자, 이 메인 창에는요, 웬만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져 있어요. 자, 환자분의 만약에 오늘 환자분이 46,7번 임플란트 2개를 하겠다 또는 상하계 부분 틀니를 진행하겠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일단 치식을 누르시고요. 해당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런 치료 계획을 뜹니다. 자, 그러면 환자분께서 지금 어떠한 치료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환자분이 임플란트 틀니를 진행할 경우에 자, 지금 현재 클릭을 잘 진행하시면 금액까지도 이 부분이 합계가 뜨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환자분한테 어떠한 진료를 했을 때 그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면 굳이 우리가 계산기 두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또 하나는 그 밑에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 밑에 수납 계획에 일시납을 할 건지 분납을 할 건지 아니면 분납할 때 몇 번에 분납할 건지 아니면 치료할 때마다 낼 건지 자 또는 수납 방법이 카드인지 현금인지 카드 플러스 현금인지 이런 기타 사항들이 꼼꼼하게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메모까지 혹시나 어떠한 전달 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면 3월 31일 또는 7월 31일까지 이렇게 진행 계획이 마무리돼야 된다, 기타 등등 이런 메모까지 잘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물론 모든 것들이 여기에 수납이나 치료 계획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원클릭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자, 환자분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환자분은 아니다, 나는 임플란트만 진행하겠다라고 하시면 금액 확정을 하시고 금액에 따른 임플란트 비용만 저렇게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처럼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 자, 앞에선 제가 지금 수납에 관련된 전체적인 TS를 세운다라고 하시면 이 환자분이 돈을 얼마 내야 되는지 수납에 관련된 부분까지 보여드렸어요. 자, 지금은 환자분이 어떠한 진료를 진행하실 때, 치료를 진행하실 때 이거에 대한 그 자료들, 이거에 대한 시술 계획이나 시술 과정에 대한 자료들이 여기 원코디 안에 보통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원코디에 하나씩 버튼을 눌러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요. 자, 특히 임플란트와 브릿지의 차이점. 자, 브릿지 같은 경우에 양쪽을 치아를 깎아야 되지만 임플란트는 그 해당하는 치아 하나에 뼈가 차면 복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치아를 건들지 않습니다. 굉장한 장점은 있지만 이제 뼈가 두께가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죠. 자, 이런 장단점을 설명드릴 때 원코디에 있는 여기에 있는 화면들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자, 저렇게 36,7번 2개의 치아들이 어금니가 2개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 부분 틀니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임플란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분 틀니는 사용을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굉장히 많이 번거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임플란트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동영상이나 이렇게 사진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상담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그럼 제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 어떤 과정으로 진행하나요? 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여쭤보세요. 그래서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뭐 드릴을 이용해서 그 뼈에다가 임플란트의 픽스처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 픽스처가 뼈에 안착이 되면 보통 2달에서 3달 걸리죠. 그 사이에 자 뼈가 잘 임플란트 픽스처가 안착이 되면 그때 본을 떠서 머리가 들어가는 거죠. 환자분들은 보통 이렇게 기둥을 박으면 바로 보철물이 올라가는 줄 아세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도 기억해 주셔야 되시고 물론 케이스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자 보통 루틴으로 설명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이번에는 골 이식술이에요. 내가 임플란트를 진행하고 상담하고 싶지만 뼈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 또는 뼈가 좀 더 부족한 경우에는 이 뼈를 인공뼈든 자가골이든 뼈를 채우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여기 있는 사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코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환자분께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수월하실 거예요. 자, 골 이식술을 하는 경우에는 뼈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드릴을 이용해서 드릴을 박아서 뼈를 올리는 거죠. 자, 이게 위에 있는 그림인 거예요. 자, 드릴을 이용해서 뼈를 살짝 위로 들어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자, 밑에 있는 경우에는 그 뼈 자리가 없는 경우에 그 뼈에다가 인공뼈를 집어넣고 나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죠. 자, 이런 케이스는 해당하는 케이스에 따라서 원장님이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안내를 해주시면 그에 따른 설명을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도 앞에 있는 방법 2가지도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윈도우 오프닝 본 그래프트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그 플랩을 열었고 그리고 뼈를 그 안에 채워 넣습니다. 자, 이런 과정은 보통은 이제 큰 병원, 외과를 전공하시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하는 수식 중에 하나이죠. 자, 그런데 뼈가 없어서 아예 못 심는 경우는 이런 수술 또한 굉장히 유용한 것 중에 하나이죠. 물론 뼈가 그 상태에서 내 뼈와 인공뼈가 잘 재부착이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뼈 형성을 위해서는 기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해요. 그래서 이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환자분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안내 드리고 나서 진행하는 수술 중에 하나인 거죠. 자, 환자분 사례에서 보시면 이렇게 엑스레이 파노라마에서 보여지는 뼈가 없는 부위를 자, 채워 넣었습니다. 채워 넣어서 이렇게 뭔가 하얗게 보이죠? 자, 이렇게 윈도우 오프닝을 했을 때의 효과들은 굉장히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이죠. 자, 임플란트 시술 과정은 보통 치아를 뽑게 되면 이 뽑은 자리에 여기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는 거죠. 자, 저렇게 임플란트를 하나 심고 그리고 2달이 지나고 나서 이 픽스처가 내 뼈에 잘 안착이 됐다라고 진행이 되면 그리고 나서 머리에 임프레션을 뜬 다음에 머리에 보철물이 올라가는 방법이죠. 자, 그런데 임플란트 보철물 종류도 환자분들은 보통 크라운 생각하듯이 보통 구멍이 뚫리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자,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크라운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스크류 타입이라고 해서 교합의 높이가 좀 낮은 경우에는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스크류 타입으로 들어가죠. 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자분들은 또 민감해 하세요. 왜 내 치아에 해당하는 치아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뭔가 흠집이 난 것처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밖에 못 들어가는지를 반드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 종류는 이렇게 2가지 타입으로 보통 들어가고요. 자, 임플란트 또한 한 번 한다고 해서 계속 평생 쓰는 건 아니죠. 치석 제거를 한다든지 치실이나 치간 칫솔 이렇게 구강 유생용품을 사용함으로써 보철물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틀니를 진행하는 경우 부분 틀니는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뺐다가 꼈다가 이렇게 탈부착이 집에서 청소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니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집에서 청소를 잘 안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틀니를 꼈다 뺐다 하는 것조차도 많이 힘들어 하세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명히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관리하셔야 되는지 꼭 또 한 번 더 언급을 해 드려야 되겠죠. 자, 부분 틀니 같은 경우에는 앞에 단점은 뭐냐면요. 앞 치아에 이렇게 자, 지대치 크라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걸어야 되는 부분에 치아를 깎아서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부분까지도 단지 틀니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지대치에 뭔가의 그 부분의 지대치에 조금 더 어떤 부분들을 좀 형성해 줘야 된다는 사실도 같이 기억하시고 그 부분을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틀니의 종류는 완전 틀니도 있고 메탈이 들어가져 있는 금속상 틀니도 있죠. 자, 그래서 이런 틀니의 종류 형태는 환자분의 케이스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자, 틀니 유지 관리 또한 틀니는 만들고 나서 계속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치과도 내원하셔 보셔야 되시고, 그리고 따뜻한 물이 아닌 차가운 물에 담그셔야 되고, 그리고 밤에는 저희가 신발을 벗고 자는 것처럼 틀니 또한 벗어놓고 주무셔야 됩니다. 틀니를 끼고 주무시면 잇몸이 굉장히 밝죠. 빨갛게 올라오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틀니는 밤에 꺼내놓고 주무셔야 된다는 사실도 잘 안내해 드려야 되겠죠. 자, 원코디 요 안에 이런 동영상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치과에서 활용하실 때 이런 자료가 없어서 환자분들에게 설명할 때 이해를 시키는데 좀 더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원클릭에 있는 동영상 또한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수납계획에 앞에 제가 원코디를 보여드렸던 방법이 앞에 하나 있었죠. 자,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원클릭에서 수납 버튼을 누르시면요. 자, 수납 계획에, 자, 저 탭이 보일 거예요. 이 수납 계획 버튼을 누르셔서 환자분이 어떠한 진료를 진행할지 수납 계획명을 임의로 정하면 돼요. 임플란트, 뭐 보철, 뭐 기타 등등. 자, 이렇게 진행하시고, 자, 날짜, 계획 시작일, 그리고 계획 마감일, 날짜를 정하시고, 그리고 총 진료비 얼마. 자, 이런 것들을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자, 수납 계획에 있었던 부분 중에, 자, 이렇게 뜰 거예요. 자, 우리가 수납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총 200만 원이 언제부터 시작이 돼서 언제까지 마감을 해야 되고 수납 계획은 얼마예요? 이런 총체적인 계획들이 뜹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환자분이 어떠한 진료를 진행하시면서 이렇게 수납을 진행하셨다라고 하시면 수납 칸에 보시면 저렇게 계획이라는 칸이 뜰 거예요. 자, 이 계획을 버튼 누르시면 제가 만들어놨던 앞에서 수납 계획을 입력했던 부분이 뜰 거거든요. 자, 저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 저렇게 해서 환자분이 200만 원 중에 50만 원을 저렇게 수납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수납 계획의 창에 우리 아까 200만 원 입력했었죠. 자, 이 200만 원이 자, 50만 원을 수납을 해서 나머지 150만 원으로 차감이 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수납 체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납을 체킹하실 때 환자분이 보통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토탈 금액 얼마. 거기에서 얼마에 몇 번에 나눠서 수납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클릭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 출력했을 때 이렇게 예약 날짜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카드 단말기에 관련돼서도 이런 혜택도 있으니까요. 같이 활용하시면 환자분께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 환자분은요, 저희 치과의 41세 남자분입니다. 이 남자분이 치과에 내원하셨을 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고, 다른 치과를 많이 돌아다니시다가 오신 분이에요. 이 환자분은 저작을 하고 싶지만 저작할 치아가 저작이 잘 안 됐고 여러 가지 이제 악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환자의 마음을 첫 번째 알아주는 게 저는 상담의 가장 매뉴얼 기본인 것 같습니다. 이 환자한테 적극적으로 임플란트를 해라, 틀니를 해라 이게 아니라 얼마만큼 본인이 저작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시고 그 다음에 치료 계획을 진행하는 게 아마 상담의 첫 번째인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상담 1편, 임플란트 틀니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상담은요, 환자분의 궁금증을 많이 해결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정확한 치료 계획과 수납의 계획을 정확하게 짜신 다음에 잘 안내해 드리면 진료실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